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 느릅나무 중에서도 오늘은 느릅나무의 용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릅나무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느릅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 쓰임새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이 배가 고파 굶어 죽던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요 느릅나무는 구황식물로서 톡톡히 그 기능을 다하였던 식물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곡식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기 전인 계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던 보릿고개 시절, 우리 선조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느릅나무의 내피라고 하는 속껍질이었습니다. 느릅나무의 딱딱한 겉껍질을 벗겨내고 나면은 그 느릅나무의 속껍질이 나타나는데, 그 속껍질 속에는 많은 전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속껍질을 방망이로 찧으면은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나무 속껍질과 더불어 바로 요 느릅나무의 속껍질이 흉년기에 백성들의 목숨을 이어주는 구황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느릅나무의 요 잎, 느릅나무의 새 잎과 어린 수은을 따서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로 먹기도 하였으며, 또 이것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콩가루에 버무려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느릅나무 잎으로 만든 떡은 느릅나무의 풋풋한 향과 은은하면서 쌉쌀한 맛이 천하일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릿고개를 무사히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생명을 이어줄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릅나무의 잎으로 끓인 국을 먹거나 이 느릅나무 떡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꿀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느릅나무의 떡은 천년 수면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옛날 의료시설이 없고 약이 귀하던 시절에 이 느릅나무 국이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아 주었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느릅나무 떡 한 조각이나 따뜻하게 끓인 느릅나무 국 한 그릇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느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된장 고추장 할 때 그 장을 담그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느릅나무는 3월 달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나 풀들이 꽃이 피기도 전인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는데,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은 꽃이 지자마자 바로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이 열매가 달려 있을 때도 보면은 아직 잎이 돋아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고 또 잎이 돋기도 전에 열매가 벌써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느릅나무는 열매가 5월달이 되면 벌써 열매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이 되면은 벌써 느릅나무에서는 동그란 열매가 하늘에서 흰 눈이 펄펄 날리듯 떨어져서
소복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열매를 소금에 절여 장을 담가 먹었습니다. 이 장을 우리들은 느릅나무 장이라고 합니다. 한 그루의 느릅나무에서 국도 끓일 수 있고 떡도 만들고 장도 담궜던 것입니다. 느릅나무는 잎은 물론이고 열매나 어린 순 그리고 나무 껍질 할 것 없이 느릅나무의 모든 것이 먹을거리였고 또 모든 것이 약재였으며 모든 것이 생존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느릅나무의 목재는 물 속에서도 썩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릅나무의 목재를 우리들은 방수 목재, 워터프루프 목재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느릅나무의 잎이나 열매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릅나무는 과연 먹기만 한 나무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느릅나무는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느릅나무의 목재는 물속에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릅나무의 목재를 사람들은 워터프루프 목재 또는 방수 목재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릅나무의 목재는 결이 고우면서 단단한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물속에서 잘 썩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급 선박을 만들 때나 수레바퀴를 만들 때 그때는 반드시 이 느릅나무의 목재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느릅나무의 가지를 손으로 만져보면 가지는 쉽게 잘 휘어지는데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가지를 불에 살짝 구워 소의 콧뚜레, 소 콧뚜레를 만들었습니다. 힘센 황소를 손쉽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느릅나무 가지의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느릅나무 가지로 양산의 손잡이나 또는 고급 의자를 만들 때에도 이 느릅나무의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느릅나무의 목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건축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목수들 사이에서는 최고 인기 좋은 목재로 통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느릅나무의 목재입니다. 느릅나무를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느릅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나무가 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제로 웨이스트 나무다.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느릅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릅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진, 진액은 도자기에 은은한 광택을 내는 유액제로 쓰였습니다.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느릅나무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릅나무의 속껍질은 얼마나 질긴지 이걸 꼬아서 밧줄이나 노끈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느릅나무의 속껍질로 옷을 지어 입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나무로 만든 섬유였던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에도 이 느릅나무가 있었는지요? 그 느릅나무는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댓글로 추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